우선 이제 여성들 질환 중에 보면 이제 여성들만의 고유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불편하시든지 또는 이제 유산이 된다든지 인공수정 또 시험관 시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동의보감에 여성의 병은 남성의 병보다 10배나 다 치료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죠?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성들은 자궁이 있어요. 남자분들 자궁 없죠. 그래서 이제 자궁이 있다 보면 생리를 하게 되죠.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생리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변화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궁에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병들은 더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임신이 안 되면 다 여성 책임이었죠. 근데 요즘엔 보면 이제 남성들도 여기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전자파에 노출을 많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불임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 이분은 유산을 3번 하셨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얼굴은 이제 갸름하고 목이 길면서 눈이 동그랗고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아주 예쁘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결혼한 지 6년을 됐고 그 사이에 유산을 3번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임신이 안 되죠. 잘 놀래고 평소에 또 생리 전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잘 돋으시고 또 생리 혈에 덩어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럽고 아랫배도 차고 당기고 이런 이제 불편 증상도 있으신데 이분이 첫 번째 유산이 이제 6주 때 유산을 하셨는데 아랫배가 아프면서 이제 하혈을 하고 유산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번 이제 8주 때 유산이 되셨는데 2번째는 계류산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하셨는데 얼굴 갸름하게 생겼고 목이 길고 눈이 동그란 이런 분들은 형상적으로 볼 때 화해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해 성향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아주 예민한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데 또 반면에 이런 분들은 아주 성격이 명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즐겁게 겉으로는 속에 걱정거리 있어도 밝게 이제 하고 다른 분들도 또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생리혈에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혈이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이제 생리혈에 덩어리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가 울체된 것이고 또 자궁 기능이 안 좋아도 생리 전에 여드름이 돋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드름을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궁을 편안하게 하면 얼굴이 이제 깨끗해지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랫배가 차고 이제 당긴다고 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임신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 때 아랫배가 차면 자궁이 차서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분도 이제 아랫배가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대개 임신 6주, 8주 그러면 임신 2개월이에요. 보통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서 임신 1개월, 3개월 요럴 때는 유산되기 쉬워요. 그런데 임신 2개월, 4개월 이렇게 짝수달에는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건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그때 2개월 때 임신 유산이 됐다 그러면 자궁의 손상이 더 큰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유산을 한 이후에 자궁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3번 유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계류유산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류유산이 왜 되는지 모르시죠? 계류유산은 그냥 유산되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자궁 속의 환경이 혼탁하다. 태아들이 어디 살아요? 자궁에 사는데 양수 속에 살아요. 그죠? 양수. 그러니까 그 양수 속에 산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을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란 얘기예요. 물고기. 그러면 깨끗한 물, 청정한 물고기여야 물 속에 살아야
태아가 건강한데 자궁 속이 혼탁하면 아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또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자궁 속이 혼탁해지느냐? 요새 보면 계류산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제 생활상 잘못돼서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먹는 음식들이 요새 좋지 않아요. 그죠? 영양은 많은데 이게 이제 막지 않은 음식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감미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은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 같은 거, 또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기름지거나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몸속에 탁한 기운이 쌓이고 그럼 이제 자궁도 탁해지고 아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동의보감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유산을 하면 출산한 후보다 10배나 더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동의보감에는 밤송이를 예를 들었어요. 가을철에 밤송이가 잘 연글면 어떻게 돼요? 딱 벌어지면서 밤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유산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완전히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에 이제 손상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보다 치료를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습관성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3번이나 유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유산을 한 후에 100일 정도는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능을 잘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분이 유산될 때 복통이 있고 하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든지 임신 중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건 유산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해서 안태를 지켜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쭉 진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랫배 따뜻하게 하고 화를 풀어주고 해서 임신이 되셨어요. 이제 한동안 치료해서 임신이 되셨는데 임신 5주쯤 돼서 또 다시 이제 아랫배가 땡기고 살짝 아프면서 피가 비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오셔서 안퇴시키는 치료를 해드렸고 3개월까지는 특별히 안정을 잘 취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을 하시란 얘기가 가만히 누워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차를 오래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또는 많이 걷는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든지 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유산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조금씩만 움직이고 그런 무리한 행동을 이제 피하시라 이런 이제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임신 중에 불편한 증상들은 어떻게 보냐면 태아가 불편해서 임신부가 불편한 증상으로 봐요. 그래서 임신 중에 불편한 증상은 다 아들 자자를 써서 질환명을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임신 중에 설사하면 자리, 임신 중에 기침은 자수, 또 임신 중에 붓는 증상이 있어요. 임신 중독증 이런 거는 이제 자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치료법은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치료를 아들 자자를 쓴다는 의미는 태아와 임신부를 같이 치료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치료를 같이 해서 건강하게 해드려야 임신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가 또 입덧이 심해서 치료하시고 방광염도 있었고 감기도 들고 그때마다 치료를 잘 하셔서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여자분들이 자궁이 건강해지면 얼굴이 뽀얗고 이뻐져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주 건강하게 이제 잘 유지를 하시다가 출산을 이제 건강한 아기를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산후에 바로 조리하는 치료를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들은 아기 낳고 이제 한참 있다가 조리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바로 산후조리를 한다는 의미는 자궁이 빨리 수축해서 제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프고 관절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조리 치료를 하면 모유도 잘 나오게 돼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자궁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혈을 없애주고 보혈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하면 이제 건강하게 모유도 잘 나오고 아기도 잘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유산을 3번 하고 임신 안 됐던 분이 잘 이제 출산하신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